한국투자증권 박기훈 수석연구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시장 전망치를 크게 하회하는 좀 부진한 성적을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 5조가 안 됐죠. 4조 6천억을 발표했는데 자, 이렇게 어닝 쇼크 수준의 영업이익을 공개한 직후 자사주 매입과 소각 계획까지 발표한 상황입니다. 일단 사측은 주가 하방을 방어하고 주주 신뢰를 유지하려는 자사주 소각 발표에도 지금 메리츠증권은 반도체 쪽만 한 4천억 나올 것 같다라는 예상 내놓고 있거든요. 자, 지금 확정 실적 발표 이달 말인데 오늘 공개된 실적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실적 자체만 놓고 본다면 부진한 실적이 맞고요. 그래서 그 주가 같은 걸 보면 일단 국내 증시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0.5% 정도 하락했기 때문에 이게 실적 부진의 영향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포인트가 긍정적이었죠? 그게 이제 3차 자사주 매입 그리고 소각 계획을 발표한 게 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기존의 실적을 봤을 때 그냥 단순히 안 나올 거다라는 전망은 누구나 하고 있었는데 그 전망보다 안 나왔던 걸 좀 메꿔줄 만한 호재가 필요했고 그게 이제 이 3차 자사주 매입 진행 계획 발표였거든요. 그래서 작년 11월 정도에 이제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할 거다라고 발표를 했었고 그게 이제 1차, 2차가 발표되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3차가 이번에 발표된 건데 이재명 정부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 통과를 좀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이 두 개가 시너지 효과가 벌어지면서 잘 메이크업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 희비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는데 지금 HBM 매출의 성장이 그동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두 회사 간의 큰 차이를 견인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딱 이 타이밍까지. 삼성전자는 여전히 지금 5세대 HBM3, 12세대 12단 제품 퀄테스트 통과 기다리고 있고 지금 삼성전자와 반대된 대로 SK하이닉스는 HBM 성장이 너무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주가 희비 엇갈림 하반기 계속 이렇게 이어질까요? 아무래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앞서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삼성전자의 HBM3E 퀄리티 테스트, 고객 사양 퀄리티 테스트가 계속 연기가 돼가지고 지금으로서는 3분기 말 정도에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시장 참여자들이. 그런데 경쟁사인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의 경우에는 차세대 HBM4 12단 제품을 같은 시기에 퀄리티 테스트를 받을 것이라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삼성전자로서는 HBM3E 통과가 너무 중요하지만 그때 이미 경쟁사와의 그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주가 방향을 생각한다면 여전히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는 긍정적인 흐름 이어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맥쿼리 인프라가 전망한 특정 시점이 오면은 영업이익 90조 달성도 가능할 거다라는 보고서를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영업이익을 벌어들이는 기업으로 성장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세요? SK하이닉스에 대한 네, 말씀이시죠? SK하이닉스죠. 네. 제가 아무래도 섹터 애널리스트는 아니다 보니까 어떤 종목에 대한 좀 컨빅션 있는 발언은 드리기가 어렵겠지만 그래도 국내 증시를 견인할 수 있을 정도는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모두가 응원하는 또 SK하이닉스의 주가 추가적인 상승이니까요. 한번 추가적인 반등 응원해 보도록 하면서 지금 또 당초 미국이 제시한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오늘 밤 자정이었지만 대한민국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가장 먼저 또 서한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서한에는 관세율 25%가 적혀 있는 서한을 받아들였는데요. 관련 영상 먼저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고 오겠습니다. Good afternoon, everyone. I have the signed letters that went out to both South Korea and Japan today, and there will be approximately 12 other countries that will receive notifications and letters directly from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weeks ago, I stood at this podium and I told all of you that the President was going to create tailor-made trade plans for each and every country on this planet. And that's what this administration continues to be focused on. The President will also sign an executive order today delaying the July 9th deadline to August 1st. I want to go back to the trade deals. As you see, we have these beautiful letters that the President has signed. This one is to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Original signature on that.
both countries will be receiving a 25% tariff rate effective on August 1st. 자, 이렇게 우리 오늘 시장은 삼성전자 어닝 쇼크와 관세 서한 통보라는 초대형 이슈를 마주하게 됐지만 다행스럽게도 이미 알려진 악재이니 악재가 아니다라는 인식 속에 무난하게 넘어갔던 하루였는데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지금 25% 관세는 이미 지난 4월에 통보받은 관세율이고 약 3주간의 협상 시간을 벌였다라는 안도감이 만연했던 시장이었거든요. 연구원님도 오늘 이 서한 뉴스 딱 확인하시고서 안도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네, 우려했던 것보다는 확실히 긍정적인 뉴스임이 분명했고요. 근데 오늘 장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조금은 걱정을 너무 풀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그 오늘 발표된 서한의 세부 내용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대부분 알려져 있던 내용이 맞지만 저희가 하나 간과하고 있는 건 베트남의 사례거든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미 합의를 통과를 했는데 기존에 제시했던 46%에서 트럼프가 제시했던 46%에서 20%로 낮춘 합의안을 통과를 시켰는데 그럼에도 사실 20%라는 관세가 남아 있고 이거는 굉장히 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남은 3주 동안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협상을 진행할지는 뭐 아직은 미지수지만 진행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관세가 남아 있다면 이거는 수출주 중심의 코스피에는 사실 그렇게 성장률 측면에서 좋은 이벤트는 아니기 때문에 마냥 긍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사실 오늘의 이슈가 긍정적인 이슈는 맞지만 이 리스크의 완전한 해소보다는 리스크 정점 통과 국면을 아직 거치고 있다. 그래서 3주 뒤에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더 지켜보자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서한 뉴스가 물론 긍정적이긴 하지만 3,110포인트를 넘어서 추가적인 상승 동력으로 작용하기에는 더욱더 긍정적인 재료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요. 2분기 실적 시즌이 드디어 이제 포문을 열었습니다. 특히 증시가 이렇게 여러 기대감 속에 단기간 급등한 뒤 추가 상승 동력이 좀 부재한 상황이었는데 실적 시즌이 딱 이제 포문을 열었단 말이죠. 자, 지금 컨센 변화에 시장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될 텐데 실적 측면에서는 우리 연구원님 어떤 업종 좀 주목하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무역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수출 관련 업종보다는 내수주에 집중을 하자는 의견을 계속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뭐 지주, 금융 같이 정책 모멘텀까지 한 번에 들어오는 그런 업종들이 좀 긍정적일 거라고 보고 있고 이 밖에도 수출 베이스가 있긴 하지만 워낙 이제 K 컨텐츠 또 이제 K 음식료라고 해가지고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화장품이나 이제 유통 이런 테마에서 실적 개선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업종 대응이라고 한다면 내수주에 관심을 가져야 할 거고 지주 금융, 화장품 유통이라고 정리를 해서 드리고요. 무역 리스크 회피라고 하면은 사실 대표적으로 조선하고 방산들을 많이 떠올리시는데 이 두 업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동안 증시를 견인해 오면서 밸류에이션 고평가 부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조선방사는 추가 조정 시에 분할 매수, 저가 매수 접근이 유효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잘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박기훈 수석연구원과 함께 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